일찍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보고 싸가지 없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장난치고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수업시간도 재밌으시라고 세법 재미없으니까 난 상의하지 마시고 제가 A형이라 이런 거 좀 무서워요. 자 보시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었죠. 원칙적으로 제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분들이 소득세법상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으십니다면서요. 맞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도 있죠, 여러분들.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상 뭐냐면 사업소득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 신고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니까 소득을 알 수가 없어요, 부가가치세에서. 소득을 알 수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경우입니다. 제가 프리랜서거든요. 제가 프리랜서면 인적 유형 제공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문가 그쪽은 아닙니다. 살짝 노무사 이런 사람들 아니니까 회계사.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겠죠. 근데 안 하니까 소득 파악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 월급 받을 때 3.3% 원천징수 당하거든요. 그렇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가지고 3%예요. 원칙적으로 3% 보이시죠? 이게 원천징수가 돼요. 근데 5월달 또 신고해야 됩니다. 저 대신 돌려받는 세금이 많으니까 항상 5월달에 기다리시긴 합니다. 신고 빨리 5월달에 했으면 좋겠죠. 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여기 있죠. 면세 대상인 우리가 인적 유형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면세에서 의료보건 의사분들 약사나 그분들이 만약에 면세라고 하면 그분들은 파악이 안 됐어요. 부가가치세로서 소득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해 몇 퍼센트냐면 3%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것도 5월달에 신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료. 그럼 봉사료는 뭐냐면 팁이에요. 그 호텔 같은 데 있죠, 여러분들.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호텔의 종업원들 있죠. 호텔의 그 직원분들이 어떻게 해주세요? 수건 같은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의자 넣어주고 의자 빼주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호텔에서 신용카드 전부를 받으신 분 봉사료 있을 거예요. 봉사료.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면 지금부터 하는 거 드립입니다. 드립. 호텔에 가셔가지고 나 봉사료 배웠다. 무슨 거 하겠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식사를 하셨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종업원 의자 넣어주는 겁니다. 손을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손으로 집어넣겠다. 너 봉사를 해줄 거야. 재미없어요? 감흥 없으시네. 하지 마시고 농담 공증세 5%. 자, 그 다음에 3번. 얘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그 1주택의 임대가 여러분 비과세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2주택 이상부터는 임대를 우리가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보시면 우리가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예요. 대신에 여기 계십니다.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건 산 거 아닙니다.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있죠. 수익금액. 그래서 수익금액 임대료, 관리비, 간주임대료 다 들어 합친 거예요. 그렇죠? 신객 2천만 원 이하인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냈어요. 2천만 원 이하이잖아요.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가능이라고 돼 있지 분리과세 한다라고도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할지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낼 건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못하니까 세무서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무서가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분리과세 하면 원천징수세는 14%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교재에 있는 거 풀어볼까요? 기출 문제요.
자, 어디냐면은요, 여기 있네. 723페이지. 723. 페이지. 네, 몇 번이냐면 12번이에요. 12번. 자, 12번 좀 같이 좀 볼게요. 723.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주택 임대 소득이니까 사업 소득 쪽이죠. 부동산 임대업이니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보이세요? 이건 단주임대예요. 그냥 임대료가 아니라 보이시죠? 거기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전세보증금이잖아요. 그렇죠? 임대료가 아닙니다. 대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까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사업 초과분이라면서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그래서 단주임대료지 임대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1번 답을 하시면 꽤 많았어요. 이때. 나 1주택 이상, 1주택, 1주택 배웠어. 2주택이네? 과세. 아셨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그쵸? 근데 복수 답안이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일단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4번부터. 자, 1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가주택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월세 임대소득은 과세를 하겠답니다.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 3번 볼게요, 3번. 자,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택 빌려주고 배우자가 주택을 빌려주면 이 문제에서는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그냥 각각 1주택 임대한 걸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사람 소득하겠죠. 나하고 배우자가 주택을 각각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빌려줍니다. 그럼 과세 받는다니 각각 가는 거니까. 아니야, 이거는 세금을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소득은 합산해버립니다. 20%가 아니죠. 아셨죠? 근데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거라서 3번이 너무 틀려가지고 인정이 안 됐어요. 이제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다지 신청 분리과세 한다 아니잖아요. 닥쳐. 3번이 너무 답이야. 여러분들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이 안 됐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고 없습니다. 이제 다하니까 여기서도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영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704페이지입니다. 자, 704페이지. 그렇게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 자, 14번. 자, 다음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또 사업소득이죠.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이니까. 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틀립니다. 아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죠. 선택 가능. 반대로 얘기하면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1번이 답이었어요. 1번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하겠죠, 여러분들. 3주택 이상부터 한다는데요. 맞죠? 임대보증금 3호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죠, 여러분들. 주거 1번하고 3번이 너무 배치가 되잖아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를 바꿨죠. 그죠? 근데 이직이 무지하게 당해서 그래요. 아까. 네.
3번 맞고요. 4번. 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 자체가 좀 그지 같아. 선세금 이게 소득세 법상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임대료 우리가 선수 있죠. 선수 임대료예요. 선수 임대료. 알죠? 선수 임대료. 임대료를 한 방에 받는 겁니다. 임대료 한 방에 받는 거. 이셨죠 여러분들? 임대료 한 방에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세금에 대한 총 수익금의 이게 수익이죠. 자, 그 선세금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임대료 5년치 받았대요, 한 방에. 그럴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거의 없겠지만 상대방이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임대료 5년 참고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60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가로 안에 월수 계산은 초월 산입 만월 불산입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산입은 넣는 거고 불산입은 빼는 걸 불산입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면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셔도 돼요. 네, 만약에 2021년 1월 1일부터 22년이죠. 죄송해요. 22년 2년 1월 1일부터요.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있죠, 여러분들. 임대료 얼마나 할까요? 2,400만 원. 너무 비싼데. 1,200만 원. 할게요. 만 원은 선수령 있대요. 됐죠? 그럼 이때 그 법문구 해석하면 초월은 넣는다 해서 여기 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2월 31일은 안 넣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불산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 기간이 다 들어오려면 1월 1일 00시 00의 임대료를 원샷으로 다 받았고요. 알죠? 임대료 죄송해요. 보증금 죄송합니다. 보증금. 우리 선세금이죠. 보증금 얘기하는 보증금. 그러면 선세금 보증금이에요. 맞죠? 00시 00의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상대방이 나가야 될 때 여기 보증금. 얼마나 3억? 그리고 이때 돌려주겠죠. 이때 언제 돌려줘야 되냐면 24시 00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 기간이 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그죠? 그럼 어느 한 날짜는 들어오고 어느 한 날짜는 빼야 돼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00시 00에 받는 게 아니라 이때 1월 1일자에는 보증금 받은 잔액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보증금 받을 때 1월에 00시 00에 보증금 안 받아요. 누가 여기 00시 00에 보증금 받아요. 맞죠? 한 12시나 이쯤 받겠죠. 그때 잔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우리가 잔액이 없죠.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24시 00에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뭐 어느 한 월을 제외시키다. 왜냐면 우리가 월할 계산, 일할 계산하지 않거든요. 월할 계산하거든요. 아시죠? 소득세에서는. 그래서 항상 날짜는 여기가 초월, 항상 처음이 산입이고 나중이 불산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우리가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넣어야죠. 1월달 같은 경우에 넣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23년 12월달 뺀다라는 겁니다. 보증금을 그때 잔액이 없으니까. 되시겠죠? 월할로 해야 되겠네요. 월할로. 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아셨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챙기시고 최근에 또 나왔고요. 아시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워낙 중요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갈 건데 이걸 또 내요. 짜증나게. 확인할게요.
진짜 하기 싫어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시험에 되더라고요.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사업자분들은 장부를 적으신다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장부를 적으시니까 우리가 장부를 적을 때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장부를 적으실 여건이 되신대요.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분들 맡기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맡기면 내가 뭐 귀찮지 않죠? 돈만 주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 능력이 된대요. 장부를 적을 능력이 된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장부에다가 수익 적고 비용 적어서 당기순이익을 도출을 한대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세법도 우리가 사업소득세법 있죠? 사업소득세법 장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장부를 적을 때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세법에서는 장부상 수익과 대응되는 개념이 총 수익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상 비용에 대응되는 게 필요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부상 이익에 대응되는 게 이거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장부를 적을 능력이 된다면 장부상 수익비용 1년 동안 열심히 적고요. 세법상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열심히 적어서 사업소득금액을 도출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쁠 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왜 나쁘냐면 1년 동안 요거 적기도 빡신데 1년 동안 얘도 적으래요. 이 친구 환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부상 수익과 세법상 수익인 총수익금액 있죠? 얘네들이 대부분 유사해요.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 그래서 좀 찰게요. 그다음 나중에 혹시나 법인세 가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장부상 비용과 세법상 비용이 필요경비도 대부분 유사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냥 너희들이 1년 동안 장부를 적고 이 세법과 차이 나는 부분만 알려주면 여기에 있는 건 세무공무원이 구하겠다는 취지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용어를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 장부상 수익은 100원이래요. 장부에서 수익을 100원 적었어요. 근데 세법상 수익은 120원이래요. 그럼 차이가 20원 나잖아요. 그럼 차이가 나는 20원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알려주냐? 일단 우리가 아까 산입이 더한다라고 했었죠. 넣는다. 그리고 불산입이 넣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넣는다라는 건 더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넣지 않는다라는 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세무조정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총수익금액 산입이라고 합니다. 산입이 많아요 라고 알려준다라고 생각해서 많아요. 아시죠? 많아요 또는 여러분 더해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용어를 통일시켜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장부는 수익이라고 부르지만 세법은 총수익금액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어느 한 용어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세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장부는 기준위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위원회하고 국회 중에 누가 힘이 세요? 법이 더 세요, 여러분. 항상. 국회가 세죠. 그래서 세법 문구에 맞춰준다. 맞죠? 그래서 세법상 수익인 총수익금액의 20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세무조정 우리가 총수익금액 산입이라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장부상 수익은 100원, 세법상 총수익금액은 80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세법상 수익이 적어요 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빼야 돼요. 100원에서 세법상 수익 80원 되려면 20원 빼야 돼요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산입이라면 적어요 라고 알려주는 게 불산입이에요. 또는 뺀다라는 게 불산입. 아시죠? 그럼 이때는 총 수익금액 불산입이라고 알려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세무공무원 세법상 수익은 80원이네. 네가 장부의 수익 100원이라고 알려줬고 세법상 수익이 적어요라고 했으니까 80원이구나 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냥 다 이거 시험에 내거든요. 자, 반대로 자, 세법상 비용이 60원 나중에 장부상 비용이 60원 세법상 비용이 80원이래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아, 맞아. 필요경비 산입한다라고 불러요. 맞죠? 일단 많아요니까 산입. 그럼 더해요 있으니까 산입. 그죠? 그 다음에 세법상 용어가 우선이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장부가 여러분들이 비용 60원 제출하고 됐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입 20원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세무공무원이 세법상 비용 80원이네. 이해되시겠어요? 반대로 이럴 수 있겠죠. 세법상 비용이 40원이래요.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적어요니까 불산입. 그죠? 우리 세법상 용어에 일치해야 되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지금은 용어 정리고 우리가 세무조정은 뭐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최종적인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장부상 이익을 세법상 이익으로 만드는 조정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불러요. 되셨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자, 장부상 이익이 100원이래요. 근데 세법상 이익은 120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법상 이익이 20원이 더 있어요, 많아요?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은 뭐 빼기 뭐죠? 똑똑. 그렇죠.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세법상 이익이 20 많아야죠. 그죠? 세법상 이익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법상 수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은 많아야 이익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아까 뭐지? 세법상 수익이 많아요가 뭐였어요? 세법상 수익, 총수익. 네. 그 다음에 많아요. 상임. 맞죠? 그래서 여기 총 수익 금액 상임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럼 반대로 세법상 비용이 어떻게 되면 돼요, 얘는? 세법상 비용이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죠. 줄면 여러분 세법상 이익이 늘겠죠.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법상 비용을 뭐라고 불러요? 필요경비. 적어요잖아요. 적어요. 불산이? 필요경비 불산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반대로. 그러면 세법상 이익이 적어지려면 세법상 수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야죠. 이해되세요? 또는 세법상 비용이 어떻게 되면 돼요? 세법상 이익이 적어지려면 커져야 되겠죠, 비용이.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세법상 수익 적어요. 세법상 수익 총수익 금액 적어요, 불산이. 그죠? 그 다음에 세법상 비용 필요경비 많아요, 산입. 그죠? 여기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 금액 불산이 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네, 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가산조정인데 가산조정 세법상 이익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이다라고 해가지고 됐죠? 얘를 차감조정이라고 세법상 이익에서 차감하는 조정.
되셨나요? 이 용어를 일단 알고 계셔야 다음 중 총 수익 금액의 불산이 뭐 산입할 것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되셨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실제로는 내서 그래요.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총 수익 금액이라는 건 세법상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세법상 수익 되셨죠?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사업 수익 금액은 뭐냐면 매출입니다. 매출은 당연히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매출은 수익인데 우리가 세법은 매출, 내누리 이런 것들 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내누리, 할인은 제외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은 여기 소득세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판매 장려금을 받으면 내 소득이 늘잖아요. 맞죠? 그래서 판매 장려금은 소득이 는 거니까 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말문제로 좀 시험에 냅니다. 이건 좀 대기하시고 설명할게요. 자,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이 우리가 사업소득이라면서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소득이라면서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임대해도 되지만 부동산 상의 권리를 임대해도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라 불러요. 부동산 상의 권리.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권, 지상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상 부동산, 민법에서 있는 부동산 상의 권리입니다. 요거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나오긴 하니까. 자, 뭐냐면요. 자, 요게 토지래, 토지. 이 토지는 주인이 을소유랍니다, 을소유. 그럼 여러분들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 원래는? 토지 소유주한테 있는 거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을하고 친한 사람이 갑이래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혹시 저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될까요? 왜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기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그래 괜찮아. 그래 너한테 허가해줄게. 우리 친하니까. 그래서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갑소유예요. 근데 만약에 을하고 갑하고 여러분들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서로 싸웠어. 그러면 이제 을이 꺼져! 라고 꺼져야 되거든요, 갑은. 맞죠? 왜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을한테 있기 때문에 꺼지면 꺼지라면 꺼져야 돼요. 그럼 되게 불안히 살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이 을의 눈치를 계속 보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남의 토지 위에 우리가 건물이 있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우리가 수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나무 같은 거, 과수원 같은 거. 수목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렇죠? 남의 토지 위에 우리가 수목이나 건물과 같은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얘를 설정을 하면 몇 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즉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나가라고 해도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안 나가도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이 권리를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부동산 상의 권리를 임대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걸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여해줬다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그다음 지역권은 뭐냐면 지역권은 얘. 여기가 을토지, 그리고 여기는 다리, 여기는 갑토지. 자, 근데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보면 버스 정류장이 저기 있어.
을 토지 바로 위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길이 좁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을 같은 데,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다리를 건너가지고 버스 정류장 가야 될 때가 있죠. 그쵸? 그러면 어미의 갑 입장에서 을의 토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가는 거잖아요. 맞죠? 또는 남의 토지 위에 토지에 있는 물을 끌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맞죠? 내 토지에 여러분 남의 토지에 있는 물을 끌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아까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을 수 있는 권리.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내 토지 이용하지 마! 라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 야, 내 토지 이용하지 마! 닥쳐! 한 발자국도 안 돼! 피를 트리고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가 다 낭떠러지가 여러분들. 낭떠러지로 막 이동해서 가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죠? 얘를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얘를 설정하게 되면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또 빌려줄 수가 남의 토지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걸 또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빌려줄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이건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준 거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소득으로 나가나요? 되셨죠? 자, 근데 여기 갑자기 공익 목적이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설명 좀 할게요. 근데 제가 그림을 여러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미포자입니다. 미포자. 미포자이기 때문에 그림 비웃으면 안 돼요. 그죠? 저는 미술 선생님이 아니니까. 고양이 소리 나지 않았어요? 그죠? 보시면 고양이에서 생각하니 고양이에서 생각나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양이 대회에서 러시안 블루 탈락해가지고 고양이 대회에서 러시안 블루를 못 가져오게. 들이받으 진짜 못해요, 여러분들. 러시아. 걔는 뭔 줄? 그죠? 러시안 블루라고 러시아산 블루라고. 빵 터졌는데 걔는 뭔 죄라고 그죠? 푸틴 때문에.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 여러분들 보시면 뭐냐면 죄송해요 산입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산에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산에 주인이 없으면 어떡해 맞죠? 그래서 산 주인이 있어요 이게 을이라고 할게요 을 아셨죠? 을 소유인데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겠죠 뭐냐면 우리가 한전에서는요 송전탑을 설치를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송전탑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마을 사람들 여러분 빚을 받죠. 그죠? 근데 우리 갑자기 살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말할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그냥 어둠에서 살아가 어둠의 자식이다. 맞죠? 그럼 한전에서 여러분 송전탑 설치할 수 없어. 물론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할게요 여러분. 나무 안 송전탑이에요. 제가 송전탑 못 그려가지고 송전탑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죠. 이것도 남의 토지 점유례가 토지 위에 뭔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원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을 사람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또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건 공익 목적이죠. 그죠? 또는 터널 위에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뚫는 거 있죠. 맞죠? 차 다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우리가 공익 목적의 지상권에 설정되어다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부분에서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기타 소득 하는지는 뒤에가 설명할게요. 기타 소득에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인데요. 이거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 확인하겠어요, 혹시?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보장성 보험에 보험금을 수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이 비과세라고 했었죠. 어쩌다가 내가 그 암에 걸리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요게 만약에 예외적으로요. 사업용 자산이 멸실이 됐어요. 멸실이 뭔지 아시되나? 멸실이 돼서 그럼 보험금 수령할 수 있죠. 뭐 기기가 불탔다라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사업소득을 과세해야 돼요. 과세한다라는 건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총 수익금액을 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되셨어요? 왜일까요? 얘는 왜일까? 얘도 일시적인 소득인데. 왜냐면 아까 우리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적는다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장부를 적는다라는 건 보험료 낼 때마다 비용 인정받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소득 과세하지 않으면 꼴막 빨리 끝난 거야. 비용으로 인정받고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보험금 수령할 때 세금 안 내면 일석이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당초에 비용 인정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 받으면 수익 비용 대에 따라서 수익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 뭐 연예인이 받으시는 전속계약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소득 과세합니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자가소비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간주공급에서 배우셨던 개인적 공급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라고 불러요. 개인적 공급. 그거 있죠? 우리가 백화점에 있으신 분 있잖아요. 백화점 사장님이 자기 청소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뭐냐면 장부에서는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청소기 있죠. 청소기가 구입 가격이 뭐 예를 들게 50원. 근데 시가는 80원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게. 그럼 장부에서는 어떤 회계처리 안 했겠죠? 한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세법은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어떤 경우 세법 이렇게 봅니다. 세법은 얘를 판 것처럼 해석해버려요.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수익을 80원으로 봅니다. 아셨죠? 근데 원가 인정해, 얘를 과세하겠다는 얘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용을 50원 이렇게 봐요. 되시겠죠? 그러면 요거 해석하면 세법상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장부는 안 적을 말이에요, 책적으로. 맞죠? 내 집 내가 청소했는데 장부에 수익이 들어올 사람은 어딨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비용 적은 사람은 있긴 하겠죠? 그럼 여기에 세법상 비용이 느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뭐 이건 우리가 총 수익 금액 산입이죠. 오케이? 총 수익 필요 경비 산입. 그죠? 많아요니까. 되셨어요? 그 문구가 이게요. 이거 안 보실 것 같은데. 이거.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타인에게 지급한 이게 개인적 공급이잖아요. 이런 불은 이거가 다른 거야,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죠. 시가를 총 수익 금액의 산입 한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가는 필요 경비의 산입.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이거는 여러분 듣고 버리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를 적으실 때 혹시 신고해 보신 분 계시나? 5월달에 소득세 신고 하셨을 때 아마 간편장부 있고 복식부기 대상자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를 적을 때 그냥 우리가 간편장부가 있고 차변대변 적어야 되는 복식부기가 있어요. 우리가 직전년도 수익금액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적으면 간편장부, 많으면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상이면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기 편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를 안 한다라고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아셨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자, 기계장치를 복식부기 의무자가 팔았대요. 그러면 여기 있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보정자산은 유형자산입니다. 얘를 양도하게 되면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를 하니까 총 수익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지금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시죠? 복식부기는 과세, 간편장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셨죠?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비용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과세를 한다라는 비용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비용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무서는 세금이 솔직히 없어야 돼요. 되시게 될 정도로만 좀만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총수익 금액 불산입 할게요. 뭐냐면 일단 동그라미 1번은 곧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동그라미 좀 할까? 미리 할게요. 보시면. 보시면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 아시죠? 우리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소득세 쪽이니까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할게요. 100원. 그리고 소득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하겠죠. 세금 낸 거니까 30원. 해서 당기순이익이 70원. 여기서 출발하잖아, 항상 세무조정은 여기서. 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 있잖아, 총 수익 금액 산입,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입 더하고, 그 다음에 총 수익 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을 뺀다면서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다시 소득세법상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산출세액이라는 게 세액.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언제 작성해요? 12월 31일 날 작성하죠. 맞죠? 근데 우리가 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요? 내년 5월이요. 내년 5월. 그죠? 그러면 이 30원은 회사가 추정한 소득세예요. 미리 얘기하면. 12월 31일 날 회사가 소득세 이 정도 나오겠는데? 맞죠? 회사가 들고 난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이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냐면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과소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소.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려는 사람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30원을 일단 검토를 하겠다라는 5월달. 맞죠? 그럼 검토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검토를 하려면 이 30원의 회사, 네가 소득세 계상한 30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70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율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100원이 돼야 돼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율 곱해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00원이 돼야 돼요. 그럼 100원이 되려면 여기에 조정해야죠. 근데 소득세를 해서 비용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 불산. 맞죠? 요거 30원 이렇게 해주면 얘가 100원 늘어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할 거지만 소득세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뭘 잘못해서 불산입이 아니라 소득세 차감하기 전 소득을 돌려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세법에서 소득세 계산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소득세 환급금이 필요경비 총수익금 불산입이라 돼 있죠?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환급이 많이 내서 돌려받는 거죠. 그럼 많이 내서 돌려받으면 이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진짜 궁금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2만 원 더 주셨어요. 과다 나쁘죠? 저 친구가 야, 너 나한테 2만 원 더 줬어. 2만 원 돌려줄게. 예스, 이득. 이걸 뭐라고 해요? 또라이라고 하죠. 내가 2만 원 더 줬잖아. 여러분들 그걸 돌려받은 그 이득이라고 어떻게 해요? 대개가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득이 아닌가? 돌려받았는데? 이득 아니에요? 맞죠? 내가 많이 낸 걸 돌려받았는 게 그게 무슨 이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당초에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은 거죠.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면 수익으로도 안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익이 0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소득세 환급금이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초에 세금을 못 줄였잖아요. 필요금이 국산이라서.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도 수익으로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똥똥이죠. 0이 되는 거죠.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여러분 좀 쉬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또 부채 아니에요, 부채? 회사가 수익 대상했으면 수익 인정하지 않은 총수익금이 부산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하고 좀 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돌려받는 건 이익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국가가 너무 많이 거둔 게 1년 전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걸 돌려받을 때 뭐까지 쳐서줘야 될까요? 이자를 쳐서줘야 되겠죠.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라고 불러요. 되셨어요? 그럼 그걸 돌려받으면 회사는 일단 수령했으니까 수익으로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세법은 이거 수익으로 본다, 세법에서 수익으로 본다라는 건 그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요, 저희가 돌려드릴 때 이자 쳐서 드릴게요. 받으셨네요? 다시 세금을 내셔야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줬다가 뺏는 행위라고 하죠. 줬다가 뺏는 거예요. 양아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세법에서도 우리가 수익으로 안 봐요. 국가가 미안하다고 더 이자를 쳐줘주는 거잖아요. 맞죠? 요걸 수익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과세 또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총수익금의 불산이익이라고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고생하셨고 2시 5분에 3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